안녕하세요. 커피멘토 제임스입니다. 우선 브루잉하고 핸드드립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솔직히 브루잉이라고 하면 저도 매장을 7년 정도 직접 운영을 해왔지만 메뉴판에 브루잉이라고 적어 놓으면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네 장사라서 그랬던 부분도 있고요. 근데 핸드드립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알죠. 손으로 내리는 커피니까요. 브루잉하고 핸드드립의 차이가 그럼 뭐냐?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용하는 필터 커피 내리는 방법이 푸어버 또는 브루잉이라고 하고, 일본에서 사용하는 필터 커피 내리는 방법이 핸드드립이죠. 쉽죠? 우리나라는 당연히 일본하고 가깝잖아요. 커피도 일본에서 전파되었죠. 다들 아는 내용이겠지만 고종황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1세대 바리스타분들, 1서 3바, 국내파, 해외파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다양하죠. 아무튼 일본에서 전파된 커피 문화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도 핸드드립이라는 명칭에 더 익숙한 게 당연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전에 핸드드립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또 정식 명칭은 아니더라고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합성어라는 거죠. 정확하게 손으로 내리는 커피 또는 추출하다라는 뜻의 용어를 쓰려면 브루 아니면 브루잉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브루잉을 하는 게 맞는 거냐,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누구는 핸드드립을 사용하고 누구는 푸어버 또는 브루잉을 사용을 하고, 그게 자기가 하는 게 다들 맞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경험했던 부분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도 11년도에 커피를 처음 시작을 하고 핸드드립이라는 걸 먼저 시작했습니다. 일했던 매장에서 핸드드립을 했었거든요. 그땐 일했던 사장님께 그냥 눈팅으로 배우고 어깨너머로 배웠던 스킬이었던 거죠. 정확한 이유도 모르고 사용해왔던 핸드드립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맛이 신세계였던 것 같아서 커피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년을 매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학원에서 강사 추천을 받고 교육을 하고 인강도 찍어보고 대학 강의도 해보고 다양하게 커피 강사 일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 팩트가 아닌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도 없었고, 커피 메소드에 대한 적인 부분을 가르치려면 상당히 좀 부담이 가는 게 사실이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핸드드립하고 푸어버, 이 두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 이 두 방법에는 장점과 약점이 존재하거든요. 먼저 핸드드립의 장단점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핸드드립은 보시는 것처럼 일정한 틀 안에서 커피를 가두고 커피층의 주입량과 서버에 떨어지는 추출량을 비례적으로 맞춰가며 추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든 과정은 얇은 물줄기를 이동시키면서 커피층을 유지시키되 물의 확산 현상을 통해 이루어져요. 커피층의 성분을 긁어낸다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물의 흐름을 이동시키면서 중력을 통해서 순간순간 위치의 변화에 따라 뜨거운 물이 커피 입자의 가용성 성분을 긁어내리는 거죠. 좀 어렵나요? 이렇게 추출된 핸드드립은 상당히 강한 커피의 캐릭터와 깊이 있는 농도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물을 희석하냐 안 하냐는 기호죠. 저도 처음 커피를 시작했을 때 핸드드립을 맛봤을 때 이 맛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접하다 보니까 농도의 변화는 가능한데 그렇다고 커피의 바디가 좀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바디는 초보자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커피의 두께감, 코팅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커피가 가진 지용성 성분에서 나오는 무게감을 바디라고 표현도 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무게감하고 코팅감 두께감하고는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 바디는 보통 커피 분쇄에서 발생되는 미분에서 상당수 발현되거든요. 근데 핸드드립은 일단 분쇄 메쉬가 두꺼운 편에 속하다 보니 미분 발생률이 줄어드는 거죠. 즉 핸드드립의 장점은 뚜렷한 산미 표현과 농도의 다양성, 그리고 단점은 바디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푸어버 방식의 장단점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푸어버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쉬워 보여요. 커피에 물을 막 부어주는 것 같죠? 하지만 막 붓는 건 아닙니다. 푸어버에도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오히려 핸드드립보다 레시피에 대한 영역이 더 확실하죠. 푸어버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침지식 또는 침출식 방법을 사용하는데, 핸드드립과는 다르게 일정한 틀 안에서 물을 부어주는 게 아니라 커피층을 무너뜨리고 섞어주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저러한 방법을 급반작용이라고 하는데, 침지식이라는 건 커피를 걸러낸다기보다 물에 우려서 성분을 녹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푸어버의 장점은 매 드립 배치마다 균일성이 좋고 정확한 레시피 사용에 따른 균일성도 좋을 수밖에 없죠. 또한 핸드드립보다 얇은 분쇄도를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미분으로 인해 적당히 잘 추출되면 훌륭한 바디가 표현되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단맛이 풍부하게 표현되는 게 장점이죠. 근데 푸어버는 얇은 분쇄도를 한꺼번에 우려내는 과정으로 인해 분쇄 입자에 완벽하게 균일하지 못한 입자들이 한꺼번에 녹여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버 익스트랙션으로 인해 캐릭터가 다소 밋밋하게 표현되는 게 단점입니다. 이것도 제 주관적으로 느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제가 커피를 꽤 많이 마셔보긴 했어요. 그럼 주관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 섞었으면 되죠. 핸드드립하고 푸어버를 적절하게 같이 쓰면 또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잘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면 된다. 핸드푸어 이것도 합성화예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저도 수업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을 느끼면서 브루잉 방법을 정립화시키거든요. 변화시키면서 더 나은 방법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 말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보니까 제가 생각한 그런 아쉬웠던 분들을 보완하면서 저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생각했겠죠. 핸드푸어 그럼 풀 영상 갈게요. 잘 보셨나요? 이번 시간은 브루잉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은 저만의 핸드푸어 레시피 방법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 모든 걸 드리는 힘입니다. 아까 계속 자기 안 잡고 있었어. 자기 안 잡고 테이블 잡고 있었어. 자기 옆으로 왔다 갔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그럼 어떻게 아무도 했었는데? 거의 끝났어. 커피층의 성분을 긁어낸다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물의 흐름을 이동시키면서 중력을 통해서 순간순간 위치에 변했어요. 오히려 핸드드립보다 레시피에 대한 영역이 더 확실하죠.